레드오션의 유튜브에서도 금기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를 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유튜브를 하지만 그 누구도 안 하는 컨텐츠, 바로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률 전문가를 비판하거나 언급하는 영상입니다. 쉽게 말해 법률 전문가를 까는 영상을 사람들은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법이란 사회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결이 될 수 있는 지표라는 거죠. 법적 판단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쉽게 뒤집기 어려운 절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걸 다룰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 그분들 앞에서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기에 더 겁이 나겠죠. 마치 경찰이 도로에 있을 때 우리는 긴장하며 규칙을 더 잘 지키는 것과 비슷한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서도 그분들을 컨텐츠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관위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야든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상에선 저 혼자 할 테지만 댓글로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되려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럼 총명하고 똑똑하겠죠. 그분들의 노력 자체가 남들이 쉬고 놀 때도 꾸준히 공부한 결과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더욱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가 지식이 많고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꼭 인성이나 공감 능력까지 좋다는 연관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문가이니 프라이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강한 프라이드는 자기 확신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으며 이는 때때로 성급한 판단이나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법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요. 물론 전문 분야로서 조언은 할 수 있고 의견이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이 확인된, 증명이 된 정보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만약 제가 어떤 사람 A를 살인죄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집안에서 피가 묻은 식칼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제가 고발한 A는 살인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먼저 그 식칼을 A씨가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 식칼에 묻은 피가 사람의 피인지 아니면 동물의 피인지의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냥 피가 묻은 식칼이 그 집안에 있었다. 이건 정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식칼이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법적으로 올바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누군가를 재판하듯이 평가한다? 누군가의 결말을 스스로 정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 판단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오용입니다. 오만이고 오판이죠. 현재 김수현 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가세현의 주장, 즉 유족들의 주장과 김수현의 주장, 이렇게 주장만 있지 증명이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수현 쪽에서 발표한 과학적으로 분석됐다는 부분을 누군가 언급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료 또한 법적, 공식적인 증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수현 씨는 재판을 가자고 합니다. 재판을 하자는 것은 양측이 가진 모든 자료와 근거를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검증하자는 의미입니다. 유족분들이 주장하고 가세현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과 김수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재판을 하자. 이게 김수현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가세현과 유족 측의 방향은 사뭇 다릅니다. 이번엔 친구들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본질과 상관없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대중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조회수를 보는 유튜버를 하실 거면 전문가의 타이틀을 지우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분들이 반박을 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의견도 못 말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최소한 본인의 전문성을 이용하거나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저번에 유튜브에서 보니까 의사가 말하던데 하루에 식초를 한 잔씩 하면 건강에 그렇게 좋다던데? 여기서 하루에 식초를 한 잔씩 마시면 건강에 좋다는 주장이 신뢰를 얻는 이유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권위 편향이죠. 그리고 구독자가 10,000명 이상 되는 유튜버가 본인의 말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영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부정하는 건 법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노력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관련 캡처 화면이나 영상 자료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혹시 모를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런 자료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어떤 문구를 사용하며 영상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명의 사례가 아니며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내용부터 점점 논란의 여지가 큰 사례로 진행하겠습니다. 풀매하고 오열하는 기자회견이요? 스타 김수현 안 궁금하다고. 스타 김수현과 인간 김수현은 하나다. 생각이 바르지 못한 자의 최후. 성년일 때 사귀었다라고 인정한 이유가 뭐예요? 범죄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 범죄 안 저질렀다. 만약 특정 생일을 기준으로 성년을 가른다면 생일이 지나면 성년이고 그 직전이면 아닌데 이렇게 하루 차이가 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미성숙한 인간입니다. 그냥 생일을 기준으로 성년 미성년을 나눌 뿐이에요. 제가 제 조카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등급이 나눠져 있다. 1등급부터 9등급, 쓰레기, 하류. 성년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12살 차이 나는 아저씨가 만나도 되는 건가요? 이게 법적인 부분을 피하면 되는 건가?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죠. 그럼 범죄자랑 악인이랑 뭐가 더 나쁜가요? 아, 김수현 씨가 악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악인들은 멘탈이 좋아요. 창피함을 모르는 거죠. 혹시 악인들이 자살하는 걸 본 적 있나요? 그게 창피함을 몰라서 그래요. 창피함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데 만약 창피함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2살 어린애랑 사귀어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멘탈이 좋아요. 근데 김수현 씨는 멘탈이 좋더라고요. 굿데이 촬영에도 참석했다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의혹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이라도 조심하잖아요. 근데 참석을 강행한 거죠. 분명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법률 전문가로서 할 말인지는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특히 법적으로 성년과 미성년을 나눠놨는데 중요한 건 이걸 아니라고 하면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대했으니 그냥 그루밍이며 그게 악인이라고 칭하는 게 법률 전문가가 법을 부정하는 상황을 눈앞에서 보니 참 저는 아찔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법을 어겨도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는 성인이 되지 않은 미숙한 사람이니 미성년의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까 두렵네요.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건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접하는 SNS를 넘어 많은 정보와 뉴스를 접하는 창구가 되었는데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컨텐츠를 생성하며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무시하는 경향을 많이 봅니다. 거기다 그런 채널들이 스스로는 뉴스 및 기사 채널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위험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가죠. 그 근본적인 중심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 세상 속에서 특정 정보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생성하면 알게 모르게 그 가짜 뉴스에는 신뢰도가 쌓이고 일반인들은 그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 특히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유튜버와 같은 인플루언서들은 적어도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요. 감사합니다.